자, 이제는 테스트 출제 문제은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출제 문제은행, 이건 뭐 하는 거냐면 테스트를 출제를 하는데 문제은행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출제를 하게 됩니다. 자, 우선 문제은행 관리에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는 문제들 중에서 이 앞에 맨 앞에 있는 아이콘이 회색인 건 안 되고요. 회색인 건 빼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검정색, 검정색, 검정색 바뀌죠.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이 조건을 줘서 이 조건에 맞는 시험들을, 문제들을 뽑아내서 랜덤으로 출제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목, 아니, 타이틀을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 출제 문제은행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과목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고, 자, 다음에 응시 그룹 선택, 응시 그룹 선택, 고등학생 1학년 또는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올려진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지금 고르는 겁니다. 과목이 사회고 응시 그룹이 고등학생 1학년 또는 고등학생 2학년 또는 고등학생 3학년인 그룹으로 지금 올려져 있는 문제은행의 그 문제들, 그리고 채점 방식은 자동 채점으로 할 거고, 중복 응시도 허용할 거고, 성적 공개도 할 거고, 시험 기간, 제한 시간 없는 걸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은 뭐냐면 이 날짜를 선택해서 2010년 1월 1일부터 뭐 지금 2014년이죠. 2014년 오늘이 며칠이냐? 오늘이 18일. 2014년 5월 18일. 2014년 5월 18일. 5월 18일. 18일. 이렇게 선택하고 이걸 체크를 풀어주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5월 18일까지만 이 테스트, 지금 출제하려는 이 테스트에 응시를 할 수 있어요. 이 날짜가 아니면 이 테스트에 응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험 기간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자, 시험 기간 없음으로 체크해서 기간은 상관없이 테스트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놓겠습니다. 제한 시간도 있어요. 제한 시간은 뭐냐면 제한 시간은 뭐냐, 이 테스트에 응시할 때 이제 딱 접속해서 시험을 보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제 제한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딱 정해주면 그 시간 안에 이 답안지를 다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제한 시간으로 해놓은 시간이 딱 되면 학생들이 응시하는 중간에 그 경고창이 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라고. 그리고 답안지를 프로그램 내에서 강제적으로 전송을 시킵니다. 그때까지 그 풀어놓은 답안지만 바로 제출을 시키는 거죠. 시간이 딱 되면, 제한 시간이 되면 제한 시간을 이렇게 풀어놔야 되죠. 그래야 적용이 되죠. 이렇게 해놓으면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위에 것도 설명 안 드렸네. 채점 방식, 중복 응시, 성적 공개 설명드려야 되죠. 자, 채점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 방식, 자동 채점이 있고 직접 채점이 있어요. 자, 자동 채점이 뭐죠?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채점을 해요. 학생들이 답안지를 이제 시험을 응시해서 응시할 때 답안지를 제출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서 채점을 해버리는 그런 게 자동 채점이고요. 직접 채점, 이거는 이제 관리자가 직접 보고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직접 채점도 프로그램 상에서 프로그램이 가채점을 한번 해요. 그래서 관리자가 나중에 그 가채점을 해놓은 거, 이 프로그램이 가채점을 해놓은 걸 보면서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다시 채점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직접 채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중복 응시를 허용함, 허용하지 않음. 자, 허용함은 한 학생이 같은 시험에 여러 번 응시할 수 있는 게 중복 응시 허용함이에요. 허용하지 않음은 한 학생이 같은 시험에 한 번만 응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적 공개. 성적 공개는 이제 이 학생이 시험에 응시를 하고 채점이 끝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시험 결과가. 그 결과를 뭐 본인한테는 당연히 공개가 되죠. 그 자신 본인한테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적 공개는 본인 말고 다른 학생들한테도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는 공개하는 거고 비공개는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세하게 공개하진 않고 누가 언제 어떤 시험에 응시했고 몇 점 맞았고 몇 등 했다까지만 공개해요. 그래서 뭐 몇 번 문제에 몇 번 정답 체크해서 맞았다 틀렸다 거기까지는 아니고 언제 누가 어떤 시험에 응시해가지고 몇 점 맞았고 몇 등 했다까지만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 공개를 해놓으면 공개하지 않으려면 비공개로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이 테스트 지금 출제하려는 테스트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응시 유형. 자, 지금 테스트를 출제를 하는데 이 테스트를 어떤 형태로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게 하느냐 지금 그거 선택하는 겁니다. 한 문제씩 응시는 이제 그 학생들이 시험 응시 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한 문제만 나와요. 첫 번째 문제. 그리고 그걸 풀고 아래쪽에 있는 다음 버튼, 다음 문제 버튼 눌러서 그 다음 문제 풀고 풀었으면 또 버튼, 다음 문제 버튼 눌러서 다음 문제 풀고 이렇게 한 문제씩 계속 풀어나가면서 답안지를 나중에 제출하게 되는 그게 이제 한 문제씩 응시 선택하시면 되고요. 한꺼번에 응시 이거는 이제 시험 응시 페이지에 접속하면 모든 문제가 다 나와요. 한 페이지에. 그래서 거기에서 다 풀고 아래쪽에 있는 답안 제출 버튼 눌러서 답안지를 제출하는 그런 방식이 한꺼번에 응시. 아시겠죠? 이건 골라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죠? 문제 유형부터 문제 개수까지. 이게 이제 위에도 마찬가지 과목, 사회 과목이고요. 응시 그룹, 고등학생 1학년 또는 고등학생 2학년 또는 고등학생 3학년으로 문제은행에 저장해 놓은 그 문제 중에서 문제 유형이 객관식인 거 아니면 주관식인 거 아니면 객관식이든지 주관식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또 단원 구분할 거면 구분하고 단원이 1차 단원이 3개사 2차 단원 있으면 3차 단원까지 또 선택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단원도 구분해서 할 수 있고 구분하지 않을게요. 배점 구분함 하면 몇 점짜리 문제만 뽑을 건지 또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도 구분하지 않을게요. 문제 수준 몇 등급짜리 문제만 뽑아서 출제할 거냐 선택하는 거죠. 7등급. 네, 구분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몇 문제를 뽑아서 출제할 거냐 25문제만 뽑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은행 관리 목록에 올라와 있는 그 문제은행 중에서 과목이 사회고 응시 그룹이 고등학생 1학년 또는 고등학생 2학년 또는 고등학생 3학년으로 올려놨던 문제은행 중에서 문제 유형이 객관식, 주관식도 아니고 그냥 다 구분하지 않으니까요. 다 포함되고 단원도 구분하지 않고 다 포함되고 배점 구분도 구분하지 않고 다 포함되고 문제 수준도 상관하지 않고 다 뽑고 그래서 25문제를 뽑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구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음으로 해놨으니까 요거는 이제 조건이 거의 안 되는 거고요. 이 문제은행 관리에 올려진 것들 중에서 과목이 사회고 응시 그룹이 고등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인 문제은행에 올려진 문제 중에서 25개 문제를 뽑아라
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 문제 유형이나 구분, 단원 구분이나 배점, 뭐 문제 수준 이런 것도 이제 구분 조건을 주려면 주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제 마음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을 줬어. 그래서 출제하기 버튼 눌러서 출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타이틀을 클릭하면 뭐라고 뜨는지 볼까요? 문제를 확인할 수 없는 유형의 테스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문제를 이렇게 관리자가 찍어서 출제를 한 게 아니잖아요. 조건을 줘서 이 문제은행 관리 목록에 올라와 있는 이 문제 들어가면 각각의 문제가 들어있죠. 이 다 문제들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조건에서. 그 조건 준 거에서 이 조건에 맞는 조건에 맞는 문제들을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어떤 게 골라질지 몰라요. 이건 프로그램이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인지.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그 시험 응시 페이지에 접속해서 보면 그 접속하는 학생마다 아마 문제가 다를 거예요. 얘가 문제를 뽑을 때마다 달라지니까 랜덤으로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조건을 다 같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수준을 구분하지 않음으로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문제들이 이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구분하지 않고 막 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학생은 좀 쉬운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학생은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 시험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웬만하면 등급은 맞춰주는 게 좋은데 네,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많아야 되겠죠? 최소 수백, 수천 개는 입력해놔야 1등급짜리로 그래야 이제 그 문제가 이렇게 예? 되지. 학생이 10명만 돼도 25문제씩 푼다 해도 25, 10명 250문제 그죠? 250문제가 있어야 이렇게 이제 다른 문제를 다 풀어볼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같은 문제를 풀어보는 학생들이 있겠죠? 똑같은 문제를 적은 범위에서 이제 골라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까 문제 개수를 우리가 25개로 했잖아요. 25개 그죠? 근데 22개로 바뀌어졌어. 잠깐만 다시 25개로 해서 저장하기 25문제를 뽑으라고 했는데 22문제만 뽑혔어. 왜 그럴까요? 이게 왜 바뀌었냐면 이 조건을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조건에 맞는 문제들을 최대한 뽑아 보니까 25문제가 안 된다 이거야. 22문제밖에 안 된다. 이 조건에 맞는 문제들이. 그런 거예요. 해서 문제 개수가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니, 사회였죠. 사회에서 문제은행 출제 관리에서 보면 사회 잘 보세요. 선택 과목이 사회고 응시 그룹이 고등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이고 나머지는 구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회 과목에 응시 그룹이 고등학생 1, 2, 3학년인 그 문제 은행을 찾아볼게요. 몇 문제인지. 사회 이거 하나, 사회 둘, 셋, 사회, 사회 이렇게 사회네요. 자 하나씩 볼게요. 아니 거기 누르면 안 되고 이놈아. 사회죠 이거? 사회 눌러서 보면 중학생이야.
그룹이. 그 이제 이거는 조건에 포함이 안 되죠. 출제한 그 아까 출제했던 그 조건에 포함이 안 돼요. 그룹이 다르잖아요. 이건 중학생이잖아요. 원래 그 출제했던 거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죠? 고등학생 1, 2, 3학년인데, 요거는 과목은 같지만 그룹이 달라서 이 문제은행에서는 뽑질 않아요. 자, 아이고 자꾸 다른 걸 누르냐. 다음에 사회 이건 맞네. 사회 고등학생, 그죠? 두 번째 있는 사회 과학이네. 사회 세 번째 있는 이거 볼게요. 사회 고등학생 1, 2, 3 맞아요. 그룹 맞죠? 과목 맞아요. 자, 이게 22문제, 그죠? 그리고 사회 이거 보면 이것도 중학생이라 그룹이 안 맞네요. 그죠? 이것도 안 맞고. 사회가 또 어딨냐? 여기 있네요. 사회가 여기부터 이것도 중학생으로 그룹이 안 맞고. 여기도 보면 중학생이라 그룹이 안 맞고. 자, 마지막에 이것도 중학생이라 안 맞죠. 그래서 여기 출제를 아까 했잖아요. 우리가 출제를 했는데 이 녹색 아이콘 들어가서 보면 여기 문제 유형부터 단원 구분, 뭐 배점 구분, 문제 수준을 구분하지 않는 걸로 해서 그냥 모두 다 뽑아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볼 거는 선택 과목하고 응시 그룹만 보면 돼요. 응시 그룹이 고등학생인 거는 여기 문제은행 관리에서 이거였죠? 세 번째 있는 거 이거. 자, 과목 맞죠? 사회 그룹도 고등학생 1, 2, 3학년 맞았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에서만 뽑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게 이 문제은행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은행 관리에서 이것만 뽑는 거죠. 여기에서 뽑는 거죠. 문제를 최대한 뽑아낸 게 몇 문제? 22문제. 이게 22번까지밖에 없잖아요. 22문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뽑은 게 22문제란 얘기예요. 아까 여기에서 22문제, 그죠? 아까 분명히 25문제로 입력을 했는데 25개를 뽑아라 했는데 조건에 맞는 게 22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22문제로 변경이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은행에 문제가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이제 그 조건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줘도 거기에 맞는 문제를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테스트 출제 관리로 해서 출제를 했어. 이렇게 출제를 하면 이제 학생들이 바로 풀 수 있냐? 아니에요. 바로 풀 수 없어요. 자, 볼게요. 이 보면 응시 그룹이 고등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학생 페이지에 접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학생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프, 블랙소스가 고등학생인가? 잠깐만요. 그룹이 고등학생 2학년 됐구나. 자, 테스트 응시 학생이 이제 이게 학생 페이지인데 학생이 테스트 응시 페이지에 접속했어요. 그런데 보이는 건 이미지 테스트만 보이네. 왜 그럴까요? 자,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테스트 출제 관리 보면 이게 이제 테스트로 출제된 이 문제들인데 지금 이것만 보이죠. 이 문제만. 왜 두 번째 있는 거하고 그 위에 있는 건 안 보일까요? 왜 학생들이 응시를 할 수 없을까요? 자, 볼까요? 녹색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룹이 다르잖아요. 그룹이
그룹이 얘는 지금 중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로그인해서 학생 페이지에 접속한 이 학생의 회원 정보를 볼게요. 회원 정보를 가서 보니까 고등학생 2학년이에요. 지금 그룹이. 그러니까 그룹이 다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응시를 할 수가 없는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 테스트라고 보여지는 거는 이미지 테스트는 설정을 보면 고등학생 1학년 또는 고등학생 2학년 또는 고등학생 3학년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이 테스트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생 페이지에 응시해 있는 학생은 고등학생 2학년이죠. 2학년, 고등학생 2학년이니까 이 학생이 응시할 수 있는 테스트다. 그래서 테스트 응시 메뉴 목록에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있는 건 왜 안 보일까요? 세 번째 있는 것도 그룹이 고등학생 1, 2, 3이니까 학생 응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학생 페이지 목록에서 안 보이잖아요. 응시 목록, 테스트 응시 목록이 안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게 다르죠? 첫 번째 있는 게 출제 미완료로 보이죠? 검은 거는 출제 완료, 회색은 출제 미완료. 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클릭해서 검은색으로 바꿔주면 이제 학생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해서 적용해 보면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응시를 할 수 있다. 자, 처음에 테스트를 출제를 하게 되면 이 테스트가 제대로 출제된 건지 아니면 뭐 문제에 오류는 없는지 뭐 오자 탈자는 없는지 정답을 잘못 체크한 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를 문제은행 검색해서 뭐 아니 검색이 아니라 문제은행 관리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출제를 이렇게 했다. 가서 보면 회색으로 되어 있죠. 처음에 출제를 하게 되면 다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하고 나면 얘가 정말로 학생들이 풀어도 되는 오류가 없는 시험인지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됐다. 이 정도면 학생이 풀어도 문제 없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이 앞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검정색으로 바꿔주면 학생들이 학생 페이지 그 테스트 응시 메뉴에서 접속해서 풀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출제 이 테스트 출제 관리 목록에 있다고 해서 다 응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선 그룹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아이콘이 검정색으로 변해 있어야 되고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또 어떤 걸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음, 아, 이제 그 첫 번째 있는 아이콘은 한번 선택할 때마다 바뀝니다. 회색, 검은색, 회색, 검은색, 이것도 회색, 검은색. 한번 클릭할 때마다 바뀝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검은색이 두 번째 아이콘들 보면 빨간색이 있죠. 빨간색에 마우스 올리면 전송 가능이라고 뜹니다. 조그만하게 글씨가. 자, 이건 뭐냐면 문제은행에서 출제한 테스트예요. 그래서 다시 문제은행으로 전송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문제은행으로 가서 저장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전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은행으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원래 문제은행에 있던 게 아니니까.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테스트 출제 문제은행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출제를 한 거잖아요. 그죠? 바로 출제를 했어. 문제은행에 있는 거를 가지고 조합해서 알아서 출제를 해라 하고 조건만 줬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문제은행에서 보낸 게 아니죠. 원래 문제은행에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겨와서 출제한 게 아니라
제목만 있고 문제가 아직은 없어요. 나중에 학생들이 응시할 때 이제 그때 문제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문제은행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지 테스트인데 아니 지금 테스트 출제 설명하는 거죠. 테스트 출제 관리는 나중에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 해버렸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테스트 출제 관리가 아니라 테스트 출제 문제은행까지 설명. 그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는 거다. 아시겠죠? 조금 더 설명이 테스트 출제 관리까지 설명을 했는데 테스트 출제 문제은행 여기요. 이 메뉴 설명한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테스트 출제 관리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출제 관리 문제은행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